청주와 충주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시가 시외버스 터미널의 기존 사업자와 또 한 번 수의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극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된 생활임금 조례를 두고 충청북도가 제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시한인 내일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도쿄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조구함 선수가 모교인 청주 청석고를 찾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올림픽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세 오늘도 충북에서는 4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청주와 충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55명 추가돼 올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일요일에도 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틀간 모두 9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이 중 청주와 충주에서만 82명이 나와 90% 가까이가 두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도 청주와 충주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청주에서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20대 2명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과 접촉했다 확진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충주에서는 필리핀에 살다 입국한 일가족 4명이 모두 확진됐고 직장이나 가족들을 통한 N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20명 내외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마트와 콜라텍 관련 확진은 비교적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타 지역에 대한 방문과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만나는 방문을 자제해 주실 거 부탁드리고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선제 검사 부탁드리고.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주시는 그동안 도내에서 유일하게 동선을 공개해왔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과 자영업자의 민원이 많아져 접촉자가 파악될 경우에는 중앙 지침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권을 현재 사업자에게 5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5년 전처럼 이번에도 수의 계약으로 대부 계약을 맺은 건데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붙여야 한다는 지적에 또다시 외면한 겁니다. 청주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소극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주식회사 청주 여객터미널이 건물을 지어 청주시에 기부 체납한 시 소유의 공유 재산입니다. 청주 여객터미널은 기부 체납한 대가로 17년 6개월 동안 터미널을 무상 운영하며 발권 수수료 등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문제는 무상 사용이 끝나고 유상 대부로 전환된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청주시는 더 많은 대부료를 내겠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청주 여객터미널의 운영권을 5년 연장해줬습니다. 수의 계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청주시는 대부료만 15% 인상했을 뿐 또다시 수의 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5년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공성이 크고 또 시민 편익이 불편이 좀 최소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 아래 그런 원칙하에 저희들이 수의 계약으로. 청주시는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과 북부 남부 터미널과의 전산망 일원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에 의한 시의 세 수입 증가나 사업자 간 경쟁이 유발할 터미널 품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터미널 운영의 안정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청주시의 역할이지 현상 유지의 안일한 선택이 최선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하나의 숙제나 과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5년 전 충청북도는 감사를 통해 청주시의 헐값 수의 계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린 청주시의 행정이 과연 선진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달 충청북도와 경제계의 거센 반대 속에 생활임금 조례가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는데요. 도가 제의 여부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달 20일 논란 속에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생활임금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 추가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 대상. 충북 생활임금 조례는 도와 출자, 출연 기간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간 사업주에게 생활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자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라며 제의 요구를 시사했습니다. 제의를 요구하면 조례 의결 요건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나 당초 강경한 입장이던 충청북도가 신중론으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조례가 주민 발의 형식으로 제정된 점, 그리고 자칫 전국적인 노동계 반발로 번질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앞선 자치경찰 조례처럼 제의를 요구했다가 중도에 철회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충청북도가 강공책보다는 고시를 통해 대상을 축소하는 연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가 제의 요구를 통해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4가지 대응 방안을 놓고 최저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제의 요구 시한인 내일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감동의 장면을 선사한 남자 유도 대표팀의 조구함이 청주의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올림픽 경험을 전해주는 동시에 조구함은 다음 올림픽 출전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유도 100kg 이하급 결승전. 9분 넘는 대열투 끝에 조구함은 일본의 에런 울프에게 안따리 우리기를 허용하며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눈 깜짝할 새 메달 색깔이 결정된 아쉬운 상황. 하지만 조구함은 승자의 손을 들어주며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이번 올림픽 우리나라 유도 대표팀의 유일한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한 조구함이 모교인 청주 청석고를 찾았습니다. 후배들은 손으로 직접 쓴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했고 조구함은 후배 선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직접 설명해줬습니다. 청석고 시절에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고 또 많은 선생님들께 좋은 지도를 받아서 제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배들은 올림픽 영웅이 된 선배와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아가며 미래의 조구함을 꿈꿨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저 선배처럼 올림픽 나가서 꼭 메달 따고 싶습니다. 청석고는 지난 1996년 전기영과 2000년 조인철 이후 21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맥을 이으며 유도 명문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우리 청석 유도 명문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 나이로 올해 30, 적지 않은 나이에도 조구함은 3년 뒤 파리올림픽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시합들을 하나하나씩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올림픽까지 또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CJB 이태현입니다. 네, 이번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에 나선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던 충청권은 2027년 대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인데요. 하계 유니버시아드, 즉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세계 대학생들의 종합 스포츠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대구에서, 2015년에는 광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내년 1월에는 우선협상도시 선정, 1년간의 실사를 거쳐 2023년 1월에 최종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로는 대학이 밀집해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유치되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충청권의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와 도시 기반 시설 확충, 교통, 관광 활성화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7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선 시설 등 정량적 평가도 있지만 뜨거운 지역의 유치 열기로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유치 응원 릴레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도 도민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홍보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 실패를 딛고 충청권 4개 시도가 다시 도전하는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메가시티의 대표 사업인 만큼 충청권의 찰떡 공조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 유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생의 도구라는 주제로 특히 환경과의 공생을 강조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문어, 산호까지 전시실 가득 바닷속 세계가 펼쳐집니다. 전시품 모두 뜨개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30여 명의 정성이 모인 대형 협업 작품입니다. 작가는 어렸을 적 본 깨끗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해 환경오염을 경계하고 인간과 해양 생태계의 공생을 강조합니다. The sea is a part of us, and we get a lot of like benefit from the sea. Yeah, I want people get inspiration from my work, and then also things about the environment. 각양각색의 돌을 골라들고 빈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관람객의 미적 감각에 따라 공간이 다르게 채워지는 과정이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스스로가 이 전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즐기시고 공예나 작품들이 또 미술 작품들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주제는 공생의 도구입니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무심코 버려지는 것들이 공예가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의미 있는 작품으로 찾아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마련된 온라인 전시는 VR 콘텐츠와 작가 인터뷰 등으로 생생함을 더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오랫도록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오랫도록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공예가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공생의 도구란 주제로 전 세계 31개국의 작가 310명이 참여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다음 달 8일부터 40일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대덕특구 연구기관이 충청권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미래 신산업으로 급부상 중인 가상융합 공간을 뜻하는 말로 충청권 4개 시도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실증,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륙선을 지나는 충북 청주와 진천, 경기도 안성과 화성시 등 4개 시군이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노선 종착지인 청주공항에서 4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정협의체는 시 군 간 예산 분담을 비롯해 사업 추진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청주시청 소속으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메달리스트와 출전 선수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환영식에는 양궁 김우진 선수와 홍승진 감독, 사격 조은영 선수가 참석했으며 한범덕 시장은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홍승진 감독과 김우진 선수에게 각각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옥천군이 정부가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4,620명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24일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제천 지역 5개 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최근 제천의 한 대중골프장이 지역민을 외면한 채 제천시 행정을 보복행정이라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민을 적대시한 행동을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천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의 많은 골프장이 지역과 함께 공생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 골프장은 오히려 매년 그린피를 20%씩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